컨벤션 전시 경로 강의 2주차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맡고 있는 닥터웨어 양진욱 교수입니다. 자, 2주차네요. 첫 번째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하면서 우리 부교재로 나와 있는 강연을 어떻게 보면 다시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전번 시간에 연애 이해에서 연애시장 추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애시장은 수요자인 연애행사 주최자와 연애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그리고 전문 대행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연애시장은 누구로 되어 있냐? 당연히 연애행사를 내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학회나 협회나 뭐 학교나 뭐 기업이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호텔, 그 다음에 전문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호텔에서 다 대부분 하지만 그리고 다 할 수 없는 게 뭐 조명이나 뭐 밴드 같은 거, 그렇죠? 동문이 있으면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 행사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행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애 패키지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안서나 이런 거 쓸 때.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걸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졸업할 때 연애장을 혹시 가실 분들은 특히 식음료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포트폴리오로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걸 준비했고 이 호텔에 관련해서 이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걸 기획해봤습니다 하고 포트폴리오를 올리면 그래도 차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애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우리 교재 페이지 16페이지 밑줄 치겠습니다. 연애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수요자인 연예행사 주최자와 연예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연예행사 전문 대행업체. 딱 시험 문제 사지선다형이면 뭐로 나올지 뻔히 보이죠. 만약 이 강의를 그냥 돌리고 딴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문제 하나 달랑 맞히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저는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상대평가는 이렇게 아름답게 정규 봉포를 이루어서 B나 C가 50%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보시면요. 호텔 입장에서 그러나 동그라미, 그쵸? 뭔지 몰라도 여기서부터 밑줄 치시면 돼요. 호텔 입장에서 연예행사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다. 제가 그러잖아요. 연예 자체 매장 매출도 중요하지만 객실이나 부대 시설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하고, 만약 호텔에 쇼핑센터가 있으면 쇼핑도 하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반감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그러니까 매출을 계속 오신 분들이 계속 돈을 쓸 수 있게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다각적인 연예 패키지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내려가서 외국인 보이세요? 외국인 부분에 연예 매출이 크게 신장하려 생각되어지며 이에 대한 대책. 왜? BTS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그런 문화 같은 것도 경험하고 싶어 하시고 음식도 경험하시고 싶고, 그쵸?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패키지, 예를 들어서 전통 음식 같은 거를 만약 뭐 기획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연예 무슨 행사까지 있다 그러면 좋겠죠.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또 국내 외국 기업과 전문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외국인 부분의 연예 행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그쵸?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여기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17페이지 보면 요거 그대로 밑주시면 될 거예요. 국내적으로 대가족에서 다들 아다시피 뭐 핵가족, 뭐 한두 명이 핵가족인데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고 OECD에서 최악입니다. 꼴찌예요. 0.7명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합쳐서 0.75가 되니까 이제 인구 절벽인 거죠. 이제 떨어진다 이거예요. 소규모 단위의 가족 모임이나 실제로 요즘에는 100명이면 호텔에서도 결혼식 같은 거 결혼을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결혼 따로 있었던 결혼만 하는 어떠한 뭐 웨딩홀 이런 데는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았죠. 호텔이나 아니면은 스몰 웨딩 아시죠? 그렇게 무슨 아름다운 정원이나. 근데 이제 야외에서 하는 건 참 좋은데
호텔에서 있는 그런 야외를 같이 있는 뭐 신화나 워커힐은 잘 돼요. 근데 그냥 야외를 그냥 하다가 비 오면 이제 날리는 거죠. 하객들도 그냥 행사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그 대체 방안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고급화 주세. 또 지인들만 초청해가지고 날 축하해줄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으니까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교과서에 대한 밑줄 치는 거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요. 이제 부교재 내용 중에서 부교재는 사실은 이제 연애 판촉이랑 호텔 쪽, 연애 쪽에 어떻게 구성이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재를 선택하려다가 그래도 우리 책 자체 과목이 컨벤션 전시 경영론이에요. 그래서 경영적인 거랑 컨벤션 유치 이쪽에 이제 더 포커스가 있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교재를 바꾼 거니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컨벤션 센터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셀 수밖에 없죠. 뭐 코엑스나 킨텍스나 행정직으로만 뽑아요. 왜냐면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들은 솔직히 다 해외나 명문의 이제 외국어가 완벽한 그냥 토익 980에서 99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또 도쿄나 이런 데 나온 애들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주 컨벤션 센터 서울 사무소 이게 대리로 이제 경력직으로 이제 지원해가지고 최종 면접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제주 컨벤션 센터도 이렇게 인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갔나 봤더니 신입사원들이 다 뭐 칭화대 뭐 이래요. 칭화대라 하면 북경대 중국 넘버 2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언어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해외에서 어떤 큰 국제 행사를 유치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인맥도 있고 일단은 신입사원들은 다 똑같거든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어떤 거를 우리가 기획안이나 맡은 거를 가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자유로운 사람, 거기에 그나마 문화를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사람을 뽑고요. 경력직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갈 수 있다 이거죠. 뭐냐면 연회장, 그리고 연회 판촉, 연회 기획, 그 호텔에서 연회장이나 연회 업무를 하다가 실제로 다들 경력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출 내가 만약 뭐 호텔에 뭐 10억 이상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어카운트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신다면 당연히 가죠. 일단은 언어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보통 경력직은 뽑는 게 달라요. 보통 컨벤션 센터에서 10년 이상, PCO도 그렇고, 인터컴이라는 이제 PCO라고 이제 그 컨벤션 기획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데인데요. 이런 큰 국제 행사 하던 경력직은 말 그대로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카운트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뭐 한마디로 올림픽 위원장을 알아. 그래서 이 행사를 유치할 수 있어. 그럼 게임 오버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어카운트나 경력들을 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학벌이나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계속 노력해서 그리고 경력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연회장에서 처음에 성장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배우겠지만 연회 판촉이나 어카운트로 간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연회장 매니저가 이제 되는 경우는 컨벤션 쪽을 할 수 있는 5성 호텔에서만 가능하고요. 판촉 지배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근데 결국 루트가 처음에 연회장의 웨이터로 처음엔 가요. 처음엔 가도 웨이터로 가서 식음료 업장도 이렇게 무조건 연회장을 가셔야지 식음료에서는 총지배까지 갈 수 있어요. 연회장을 가서 이제 하다가 연회 판촉 주면 내 어카운트를 엄청 많이 해.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하겠죠. 호텔로 쭉 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컨벤션 센터로도 갈 수 있다 이거죠. 대신 이쪽 컨벤션 센터는 아까 말했잖아요. 토익이 이제 900 넘고 회화가 완벽할 때, 그렇죠? 이게 기본이니까. 왜냐면 국제행사는 일본어나 중국어로 승부가 안 됩니다. 아예 그쪽 대학을 나와서 그 신입사원들만 뽑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일본어나 중국어가 왜 해? 국제 행사는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큰 단체들이 국제 단체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마디로 베트남어도 배워야 되고 러시아어도 배워야 되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그럴 바에는 영어로 어차피 발표 영어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텔 관광과를 지원한 이상 여러분이 이쪽에서 성장한다 그러면 영어는 포기하는 순간 별로 필요는 없다. 이게 단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말해야죠. 2학년 2학기인데. 그래서 대신 성장은 나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연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회장 힘들어도 한 2년만 버티면 된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호텔에 어떠한 형태든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지금 있는 분들도 다들 우울한 소식이 들리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니까 이런 행사를 못 하니까 단 연회장만 좀 살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출장 연회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복습 겸 호텔의 개념과 분류, 호텔의 특징 및 조직, 연회 시설, 연회장 종류, 연회 행사 종류인데요. 이런 게 이제 뒤에 보면 같이 만나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들이 겹쳐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호텔 연회 쪽만 이제 이 책은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좀 잘 되어 있다.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책의 내용을 굳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 제 경험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나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대면 강의가 되면 예전에는 이 과목을 맡았을 때는 제가 제 지인분들 중에 호텔에 시간이 되시거나 맞출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예전에는 이제 워커홀에 계신 분 초빙해서 연애 팀장님을 속칭해서 이제 파쇼 팀장님을 통해서 특강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수업도 되면 또 못 하고 있는데 단 그때 저도 같이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또 제가 근무했던 아무래도 갭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호텔에 나온 지가 한 벌써 5년 가까이 되니까 또 갭이 있지만 또 같이 동문 활동이나 지금 현장 얘기 계속 듣고 있었고 또 제가 공대 교수라고 하지만 우리 쪽 호텔 관광 쪽에 관련된 논문이나 아니면 계속 인터뷰나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너무 우려할 필요 없고 어차피 빨리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애는 뱅크릿 그래가지고 여기 똑같죠? 레스토랑 다르게 식탁 의자가 준비된 게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서 고객의 요구, 그다음에 행사 내용, 성격, 인원 방법에 따라서 결국 다 비슷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에서 유. 그러니까 딱 시험 문제도 유에서 무를 창조한다 틀리죠. 다시 말해서 연회장은 식음료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건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죠. 이게 중요합니다. 2인 이상. 그쵸? 한 사람이 뭘 연애를 해요. 그래서 단체다 이거야. 식음료와 기타 부수적인 사항들을 참가해서 모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응분의 대가 이제 이게 좀 말이 좁는데요. 그 대가를 그쵸 행사를 했으니까 그걸 결국 뭐예요? 좀 그렇지만 돈이죠. 돈 버는 거죠. 돈을 받은 거죠. 손님들에게 행사비를 이제 요청을 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회의 분류는 연회 행사의 성격, 목적에 대해 매우 다양한데요.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분류별로 딱 시험 문제도 되죠. 자, 기능형 분류는 식사 판매 목적이나 장소 판매. 그쵸? 장소를 임대해주는 아니면 식사 말 그대로 식음료니까 이런 거 기능이죠. 장소는 뭐야? 호텔이냐? 호텔 밖이냐? 호텔 밖이면 출장 파티나 아니면 여기 풀장 같은 데 알죠? 풀 파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든이나 그런 파티. 아니면 여러분 알다시피 테이크아웃 가져가는 거죠. 아니면 배달. 요즘에는 이제 이거죠. 요즘에는. 그쵸? 이건 장소별 분류다. 호텔 내냐 외부냐. 그쵸? 근데 외부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걸쳐 있는 거죠. 이건 호텔 밖에. 그 다음에 목적은 가족 모임이냐, 회사 모임이냐, 학교냐, 정부냐, 협회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시간대별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조식, 아침 식사 보통 7시부터 10시까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브런치 아시죠? 런치나 애프터눈 티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2시부터 5시 그 사이에 어설픈 그 시간.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 브런치나 애프터눈티 하시죠. 그다음에 디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분류가 되나.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금방 할 수도 있지만 또 시험 문제 내면 헷갈려 하세요. 그다음 그래서 연애의 중요성 이 책 좀 잘 정리돼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사지선다면 내게 너무 좋죠. 연애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냥 연애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객실 부대 영업까지 상당한 기여한다.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연애 영업의 일환은 기획식 행사, 스페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획 행사 또는 스페셜 이벤트. 뭐예요? 기존 고객은 유지하고 신규 고객은 창출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미지 개선, 대중화 공헌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대규모 국제적 행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음료, 특히 연회장으로 이제 하실 분들은 어찌됐든 큰 호텔, 뭐 지방이능은 상관없어요. 특일급 호텔 이런 국제 행사를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그렇죠? 그런 호텔로 가셔야 돼요. 연회장이 있는 식음료 부서는. 그리고 이미 많은 4성 호텔들, 4스타급 호텔들이 신규 호텔들은 다 객실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돈 되는 것만 하는 거죠. 연회장이 없으면 식음료 업장은 다 적자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사성으로만 이제 등급을 받는 호텔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특일급 호텔로 가셔야 돼요. 5성 호텔로. 그래서 군들의 관심을 안 이거 요청하면 당연히 호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우리 그때 알파고 아시죠? 구글의 알파고랑 바둑, 그렇죠? 이세돌 구단하고 했을 때 거기가 신규 호텔이에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미래 에셋에서 한 거고 원래 미국 영사 대사관인가 영사관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호텔이죠. 어, 근데 그 호텔의 이름이 확 떠든 이유가 어, 바로 호텔 오픈하고 얼마 안 지나서 그 행사를 유치한 거잖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일부 해서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전 세계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의 대결을 그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포 시즌 호텔 잠깐 그 호텔에서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포 시즌 원래 이게 캐나다 거가 그럴 거예요. 근데 최고급 등급이죠. 그래서 원래 리츠 칼튼하고 여기하고 최고 등급 호텔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간이 서비스가 다 좋고 다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 좀 공간이 어쩔 수 없이 그 한계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브랜드 자체는 이제 최상급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신규 호텔인데도 해겠죠 구글이. 그 다음에 연회의 파급 효과입니다. 연회는 다시 말하지만 호텔 내에서는 하나의 업장뿐이지만 국제회의나 각종 대연의 소연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텔 내 객실 판매 이게 중요하죠. 호텔의 주 용업이 객실 판매인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업장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혼식 하면 커피숍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부대 업장 이용이 가능해요. 또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고 바도 있으면 바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매출 증진에 이어지는 파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제가 분명했습니다. 객실 판매 다음으로 연애 판매가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아시고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던 걸 우리 교재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쵸? 예. 그다음에 호텔 연회의 특징 다시 말하지만 대중화 홍보, 그다음에 외부 판매, 출장 연회하고 매출 탄력성 똑같죠? 뭔가 다량을 하니까 절감되고 비수기 타게 되고 똑같은 메뉴와 동일한 서비스 똑같죠? 우리 12개나 했어요. 그래서 매출 증진에 파급 효과 있고 예약을 통해서 오니까 하고 중요한 게 이거죠. 장식이 각 행사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행사 있을 때만 영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 거죠. 식음료 업종은 상시 오픈 시간이 영업 시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가 인력 관리 관련 부서하고 이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연예 상품의 가격은 이게 계속 탄력적이다 이거죠. 근데 특히 우리 할랄푸드 같은 특별 메뉴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요. 미리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했어요. 연회부서에 조직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뱅크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회부서의 그 장을 뱅크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로 연회이저예요. 연회장. 왜 연회 매니저를 보면 이제 연회부는 부서가 있으면 예약을 받는 예약과 그 다음에 예약을 우리가 서비스해 준 웨이터들이 있고 그런 데를 그 다음에 이걸 외부에 판매하는 세일즈맨 그러니까 세일즈 앤 프로모션 매니저 이렇게 세 개의 그 아래 부서 매니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실제 서비스, 그 다음에 판촉는 그런 부서가 되고요. 그래서 연예부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연예부서 조직의 구성은 연예 판촉, 판촉 팀이라고 하죠. 연예 판촉, 뱅크 세일즈 앤 프로모션 정말 큰 역할을 하는. 특히 이게 B2B 영업을 해요. 이 B2B가 뭐냐면 이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예, 알죠? 요즘은 잘 안 써지네요. 그다음에 이게 영어 2예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기업과 기업 간 거래죠. 그러니까 우리 호텔도 기업이잖아요.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다 기업이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촉 세일즈맨이 나가서 어떤 기업이나 협회 같은데 비즈니스 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보통 이런 비즈니스 목적의 고객을 우리는 상용 고객, 비즈니스 고객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비즈니스 고객, 상용 고객과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 그렇죠? 투어리스트 이렇게 그리고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자 그리고 예언의 예약, 그다음에 연애 서비스 이렇게 세 개의 부서로 됐다. 딱 시험 문제 내기도 다 좋죠. 3대 부분이 있고 호텔 다른 부분과 달리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연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호 긴밀히 공조하는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연애의 특징 및 조직인데요. 다음에도 이제 우리 원래 본 교재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책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어, 알려줘서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특히 여러분 여기 순서 시험 반드시 냅니다.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 순서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순서는 꼭 외우세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예약이 오면 예약 접수를 받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예약에 이제 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9월 5일 날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시간대가 딱딱딱 기존에 예약된 거 그거 보고 사용이 가능한지 두 가지를 봐요. 우리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연회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티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200명, 300명 이렇게 꾸밀 수가 있잖아요. 두 개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시간대에서 이게 어떤 걸 해냐면 뒤집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이 라운드 깔다가 이게 그대로 라운드 하고 뭐 세팅만 해도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여기 행사하고 예를 들어 다 걷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국도회의를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회의식 이렇게 사각 테이블을 이렇게 교탁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강좌 연사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도시락이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보통 이제 연애나 이런 거 하면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약이 뭐 바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강의를 듣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사 여기 있으면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은 거꾸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이나 그런 게 할 수 있는 게 이쪽에서 TV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 뒤집어 가지고 앉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보통 이게 6명, 근데 보통은 8명, 10명까지 한 원탁 테이블에서 앉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만 이제 서로 편한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항상 나중에 이제 불만이 많이 나와요. 세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차트가 이런 거예요. 날짜 뭐 별로 뭐가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시간대별로 이게 가능한지, 이걸 흔히 말하는 다음 예약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서 예약을 받는 거죠. 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받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견적서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메뉴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제할 때 뭐냐면은 세팅이 어떻게 할 거냐, 메뉴나 이런 것들이 정해야지 견적서가 나가겠죠. 이 작업이 뭐 두 장에서 기본 두 장에서 세 장이 여러분들이 10점짜리지만 이걸 해보셔야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오더, 그러니까 이제 요 행사가 어떤 행사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9월 5일 날 우리 장안대 동네 행사다. 그렇죠? 이런 오더를 작성을 해서 그걸 이제 검토하고 관계부서에다 배포를 해야겠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학교에 지방에 사시거나 해외에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한 10년 후에 만난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투숙을 해야 될 거니까 투숙이 가능한지, 또 어떤 객실 타입을 원하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벤트 오더를 검토하고 관계부서, 뭐 객실팀이든 여기 보시면 조리, 그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가 있는지, 수납 어떻게 할 건지, 음향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외부로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발주를 해야죠. 예를 들어 현수막, 현판, 그다음 밴드 불고, 뭐 동문회면, 장치, 조명, 그리고 뭐 VIP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나 의전 행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도 있고, 결혼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구로역이 제가 기억이 나요. 구로역에서 딱 내리면 누구 결혼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는 거죠. 그 라마다 호텔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걸어가려면은 버스 한 정류장인데 이제 그 시간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결혼식 2시 결혼식에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20분 단위로 한 3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차량 같은 경우 호텔까지, 그다음에 무대 제작, 사회는 누가 보냐, 연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주를 필요하면 해야죠. 그다음에 사내 업무 협조전이라고 해요. 업무 협조전을 돌려야죠. 그래서 뭐 안에 꽃가게가 있으면 꽃가게, 조명, 그리고 또 이걸 어디 꾸며달라. 그다음에 아이스 카빙, 그쵸? 뭐 기념 뭐 큰 행사 보면 이렇게 아이스 카빙 조각품 딱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보드는 어떻게 하는지, 사진사 누가, 그렇죠? 그다음에 주차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큰 문제입니다. 주차. 자,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사전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연회 예약과 준비 사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안내판이 있고, 행사 같은 경우에 큰 행사나 뭐 국제회의는 이렇게 호텔 로비에 어디로 무슨 행사 배너 같은 거 설치해서 어디로 가세요. 이층에 있습니다. 행사장. 뭐 그다음에 메뉴 뭔지, 이제 식탁에 여러분이 앉으면 이제 오늘의 메뉴 이렇게 어,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각 자리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찰 중요하죠. 그다음에 좌석 배치도 예를 들어 이렇게 딱 보가지고 이쪽은 졸업생들, 여기는 교수님 자리,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방문 쓰면 방명으로 쓰시죠. 이거 뭐 혹시라도 결혼식 아직 여러분 어려가지고지만 뭐 결혼식 분이 주면 없겠지만 이제 결혼식 가면 여기다가 축의금 내고 막 이렇게 적잖아요. 나 방문 왔다 갔다 방명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전일에 작성을 해야죠.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부서에다가 이런 걸 확인이나 외부 업무 이런 발주를 다 확인하셔야죠. 그날 딱 2시까지 행사인데 4시 오면 안 되잖아요. 꽃 같은 화음이나 이런 게. 그다음에 이벤트 오더가 어떤 거였는지 확인하고 고객은 누가 오는지, 그다음에 연예 일람표나 VIP 리포트 작성 같은 걸 미리 해놓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의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연회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현장 준비 세팅하고 음식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보통 110호 정도 한다고 그랬죠. 여유분으로. 음향실은 체크하셔야겠죠. 조명이나 음향, 반 음료, 장식은 꽃장식이나 아까 말한 아이스 카빙이나 무대 장식,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 면접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컨시어지들랑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미리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말했지만 90%에서 100% 받기 때문에 개런티를 받기 때문에 뱅크 캐셔가 작성해서 행사 주최 계산서를 확인하고 나중에 서명하고 결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거는 이제 나갑니다. 보통 뭐 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추가로 나중에 별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향실, 조명, 음향 이런 거. 그다음에 고객 관리해야죠. 이제 게스트 히스토리 어떤 분이 오셨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결혼식을 했던 데에서 돌잔치를 많이 해요. 왜냐면 결혼식 했던 그 기록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돌잔치 한다면 또 한 20에 30% 할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존 고객 항상 이걸 CRM이라고 하죠.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감사 편지를 하고 설문지를 발송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 필요하면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답방을 해요.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담당자가 이제 키맨이라고 하거든요. 행사를 이제 이분이 윗분들 그 자체 조직의 윗분들에게 이 호텔에서 아니면 이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게 좋다는 걸 설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벤트 오더를 잘 보존을 하고요. 그래서 잊지 않고 이런 게 이제 정기적인 행사 같은 경우면 항상 연락을 미리미리 그 행사 혹시 할 생각 있냐? 보통 같은 곳에서 많이는 안 하는데 또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을 잘 맞춰준다든가 거기서 편했다든가 굳이 뭐 이동할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매출 확인하고 이제 외부 발주물을 계산서 같은 경우를 정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하나는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게요.